안녕하십니까. 안각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밴드 수술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합병증,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합병증 중에 있어서 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밴드 이로전, 즉 다시 말해서 위밴드 미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밴드 미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밴드 미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잘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그렇게 쉽게 어, 얘기를 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꽤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가가지고 당신 눈 짝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수술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 수술 짝짝이 될 수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꼭 저희가 알아야 되는 합병증이고, 이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밴드 미란, 즉 밴드가 위 바깥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밴드가 바깥에 설치된 위 밴드가 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대개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면은 많게는 뭐 7%, 6.5%, 5%, 정말 2010년에 보고됐던 이탈리아 논문을 보면 13%까지도 보고를 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 가장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이스케미아입니다. 이스케미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목을 조르면 내가 숨쉬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이 위를 자꾸 이제 밴드를 해가지고 조여주게 되면, 이 위에 우리가 말하는 허혈 증상이라고 그래서 잘 피가 안 가게 됩니다. 그 피가 안 가게 됨으로써 자꾸 그쪽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위배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은 이유고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밴드의 염증입니다. 즉 염증 작용에 수술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장 환경도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밴드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면, 이 염증으로 인해서 이로전, 즉 위밴드 미란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하는 동안에 다이렉트하게 위벽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역시 이 허혈작용, 즉 너무 계속 압력을 줌으로써 그쪽에 어, 피가 잘 안 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괴사가 일어나 가지고 많이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위밴드 종류에서 이제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웨디시 밴드가 있었고 랩밴드가 있었습니다. 랩밴드가 이제 2012년 우리나라에서 AP 타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 하이 프레셔 시스템에서 스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뱅가드 이후에 이제 타입입니다. 그런 경우에 약 4cc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더 집어넣으면 이게 약간 압력이 셉니다. 그 압력이 세서 이런 일이 자꾸 더 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스웨디시 밴드라는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웨디시 밴드를 하이 프레셔 밴드, 그 다음에 로우 프레셔 밴드라고 해서 압력을 조이는 걸 조금 적게 하는 것이죠. 근데 압력을 너무 또 적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필링이 덜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여튼 적절하게 필링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위 밴드라는 그런 어
그 미란이라는 위밴드 미란이라는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떤 그런 증상을 갖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명치는 내가 가장 많이 아픕니다. 이거는 꼭 위밴드 미란이 아니지만 꼭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역시 그런 명치 쪽에 통증이 오는 것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떠냐면은 체중이 빠지다가 필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물을 넣고 했는데도 필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다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위밴드 미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있었었는데요. 옛날에 그 뉴욕 대학입니다. 뉴욕에서 이제 밴드를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약 한 2,500명의 환자를 수술을 했는데 미란이 한 14명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 밴드의 종류, 뱅가드 타입도 있고 랩 밴드 스몰 타입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말해서 이제 물을 몇 cc를 넣느냐, 즉 그 4cc 이상을 넣느냐, 아니면 4cc보다 굉장히 적게 1cc, 2cc를 넣느냐 해가지고 그 위밴드 미란이 되는 확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가 빡필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버필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했을 경우에 미란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밴드를 제거를 한 후에 다시 또 밴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미란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다시 미란이 또 발생할 확률이 어떠냐, 밴드를 다시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몇 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랩밴드를 했을 경우에 이 오버필, 즉 빡필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미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명치에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체중이 증가하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밴드 이로전이 되면 이 포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트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어떤 증상에는 포트에 염증을 타고서 그것이 밴드를 해가지고 위에 우리가 걸어놓은, 즉 피부 밑에 있는 밴드의 염증이 쭉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위밴드 안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같이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제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포트만 남겨놓고 위밴드를 제거해서 다시 집어넣는다. 사실 그거는 그 염증이 어느 정도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하지는 않고요.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선생님 나는 이 밴드를 내가 썼던 밴드를 또 넣어주십시오. 사실 그것도 않지만 권하지도 않지만 원래 깨끗한 밴드로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가장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밴드 그 미란이 되게 되면 이 분야, 즉 위밴드라든지 고도비만 수술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만 딱 보시면 이건 위밴드 미란이 의심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시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단순히 알 수 있고요. 또한 CT를 촬영을 하셔도 우리가 이거는 위밴드 미란이 됐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위밴드 미란을 치료를 하는 것들은 이제 내시경으로 위밴드를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복강경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내시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위밴드가 버클리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정말 오래 진행이 돼서 위밴드를 완전히 그 내시경으로 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시경으로 빨려면 사실은 그 엔도 커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제가 없는 경우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전신 마취를 혹시 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수술실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사실 위밴드 미란 초기에서
그럼 위밴드를 복강경으로 빼는 게 좋으냐 안 빼는 것에는 좀 디베이트, 즉 다시 말해서 의사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빨리 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위밴드 미란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의 유착은 더 심해지게 되고요. 환자는 시간을 내서 통증은 더 아프게 되고, 또 하나는 위의 부분을 다 커팅, 즉 위를 다 잘라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좋은 프로시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보일 때 바로 그냥 수쳐 그 꼬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그 꼬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착도 많고 입원도 기간도 뭐 우리가 이벤트 수라처럼 뭐 다음날 퇴원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의 위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보존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위엔드비라는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밴드 수술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밴드 수술의 위밴드 그 미란의 가능성은 이제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위밴드 미란이 발생하는 이유, 그 다음에 메커니즘, 아니면 어떤 증상, 어떻게 진단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혹시 이런 환자들이 나중에라도 다른 수술, 즉 다시 말해서 뭐 위절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우회 수술을 할 때 정확하게 이 환자들을 평가해서 어떻게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밴드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건 몰라도 돼,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우리가 이제 리비전 수술, 즉 다시 말해서 2차 수술, 뭐 전환술, 아니면은 뭐 합병증에 관계된 이런 수술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한 10년 전, 5년 10년 전에 정말 많이 시행했던 위밴드 환자들이 지금 사실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나중에 체중 관리를 하고 합병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